쇼츠에서 가장 반응 좋았던 장면들을 모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존댓말.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아랫사람에게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군 장성 출신의 서슬퍼런 권력자였지만 그는 이발사나 청소부 같은 실무자들에게도 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사기업에서도 반말이 예사였던 그 시절,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참으로 이례적이고 독특한 모습이었죠. 반말은 아주 가까운 측근 몇 명에게만 허락되었고, 심지어 차지철 실장에게도 존대를 유지하며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던 그 시절의 진심,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우상.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 박정희 소년의 가슴을 뛰게 했던 영웅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5학년 때 이광수가 쓴 소설 이순신을 읽은 소년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라를 구한 성웅의 기계에 반해 이순신 장군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6학년 때는 나폴레옹 전기에 매료됩니다. 얼마나 동경했는지 훗날 문경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도 하숙집 벽에 나폴레옹 초상화를 걸어두고 매일 밤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안정된 교직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엔 영웅들처럼 나라를 지키겠다는 뜨거운 군인 정신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분필을 버리고 사관학교로 향합니다.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작은 소년의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당당한 모습은 언제인가요? 지방 시찰 중 있었던 일. 전주 시찰을 마친 박정희 대통령. 아침 메뉴로 유명한 콩나물 국밥 배달을 시켰다가 호된 호통을 듣게 됩니다. 이 썩을 놈아, 와서 처먹어. 사색이 된 수행원들과 달리 대통령은 허허 웃으며 직접 식당을 찾아갔죠. 허허, 그럼 가야지. 와이셔츠 차림으로 앉은 그에게 욕쟁이 이봉순 할머니의 거침없는 입담이 쏟아집니다. 할머니는 그가 대통령인 줄 꿈에도 모르고 툭 던집니다. 이놈아, 내 놈은 생긴 게 꼭 박정희 닮아서 밥도 잘 처먹네. 그래도 그놈은 큰일이나 했지. 옛다, 계란 하나 더 먹어라. 계란 서비스에 기분이 좋아진 대통령도 지지 않고 농담을 던집니다. 할머니, 박정희가 날 닮은 거지. 어떻게 나더러 박정희를 닮았다고 하슈? 식당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죠. 어머니 뻘 어른의 거친 욕 속에 담긴 진심 어린 칭찬. 박 대통령에게는 그 어떤 환대보다 맛있는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과 경부고속도로. 1960년대 말 세계가 비웃고 야당이 반대하던 경부고속도로.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나는 절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다며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15시간 걸리던 서울 부산 길을 단 5시간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 산업이 이 길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 도로 위에서 비로소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민족의 피와 땀, 그리고 의지의 결정체이자 위대한 예술 작품이다. 건설 중 희생된 77명의 영령 앞에 고개를 숙이며 그는 오로지 조국의 미래만을 생각했습니다. 비석의 이름 석자, 새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 고속도로 자체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거대한 기념비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 집념,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정신 아닐까요? 박정희와 박태준 포스코 전설의 시작. 실패하면 우리 모두 0일 만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돈도 기술도 없던 시절, 세계는 한국의 제철소 건립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결단했습니다. 농사지을 돈을 쏟아부어 산업의 쌀을 만들기로 말이죠. 조상의 피 값으로 짓는 제철소다. 못하면 죽음뿐이다. 이 비장한 각오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터져나온 첫 쇳물. 이 쇳물은 자동차와 조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의 시작점에는 한 지도자의 무서운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가 박태준에게 던진 첫마디는 대통령의 술잔에 파리가 빠져 있었다면? 만약 국가 원수의 술잔에 파리가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1970년대 가난을 벗기 위한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농민들과 막걸리를 나누던 중 그의 잔에 파리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잔을 바꾸겠습니다. 수행원들이 경악하며 잔을 뺏으려던 그 순간 그는 웃으며 파리를 건져냈습니다. 농촌에 파리 있는 게 당연하지. 단백질 보충하고 좋네. 그리고는 단숨에 잔을 비웠습니다. 지도자의 소탈한 진심은 농민들의 마음을 더 움직였고 이는 곧 새마을 운동을 이끄는 거대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지시가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었던 대통령.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나요? 눈물바다가 된 독일에서의 연설. 여러분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이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1964년 서독의 한탄광, 가난한 조국을 대신해 달러를 벌러온 우리 젊은이들 앞에 박정희 대통령이 섰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강당은 이내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목이 메어 준비한 연설문을 끝내 읽지 못했습니다. 내 생전엔 못하더라도 후손에겐 번영의 터전을 닦아주자. 그 눈물의 결심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곧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 땀방울이 되었고 조국 근대화의 거대한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춘을 바쳐 조국의 맥박을 살려낸 파독광부와 간호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여공의 한마디에 대통령이 결단하다. 가난해서 공부 못한 게 평생의 한입니다. 1970년대 어느 스웨터 공장, 어린 여공이 박정희 대통령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기계 소리 요란한 그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소녀의 거친 손을 참아 놓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즉시 이 아이들을 위한 야간학교를 세우시오. 이라며 공부하는 산업학교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문교부에서 정식 학교가 아니니 졸업장은 안 된다며 고지식한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크게 노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교부 장관이 청와대로 불려갔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공부하는 이 아이들이 진짜 애국자요. 당장 규정을 고치시오. 대통령의 불호령에 하루 만에 법이 바뀌었고 소녀들은 당당히 졸업장을 품었습니다. 국민의 한을 풀어주던 그 시절의 결단력, 오늘따라 더욱 그립습니다. 미 육사 생도를 감동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미국 육군사 관학교. 생도들이 왜 기피 지역인 한국 근무를 서로 가겠다고 줄을 섰을까요? 그 뒤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소름 돋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1965년 미 육사는 방문한 귀빈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전통이 있었죠. 대개 퍼레이드나 기념품을 요구하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지금 교정에서 벌을 받고 있는 생도들의 죄를 사면해달라. 같은 제복의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촉망받는 청년들의 꿈이 꺾이지 않길 바랐던 마음이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배려에 미 육사는 감동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히 선행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리더들을 대한민국 편으로 만든 치밀한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임관 후 이들은 한국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총칼보다 강한 사람의 마음으로 나라의 안보를 지킨 결단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얻었던 진정한 리더. 여러분은 이 결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차가 빈 차로 떠난 이유. 내 차는 그냥 빈 차로 보내라. 여러분, 대통령 전용차가 주인도 없이 고속도로를 달렸던 사건을 아십니까? 1970년대 지방 순시 중 박정희 대통령은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가 몸을 실은 곳은 흙먼지 날리는 낡은 시외버스 뒷좌석이었습니다. 점퍼 차림의 대통령 옆에서 승객들은 앞에 가는 전용차를 보며 혀를 찹니다. 에휴, 저 높은 양반 또 지나가네. 길만 닦으면 뭐해? 먼지만 풀풀 나고. 본인을 씹고 뜯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대통령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이윽고 박 대통령이 허허 웃으며 옆자리 승객에게 툭 던집니다. 허허, 그렇습니까? 참, 살기가 고단하신 모양이네요. 그 양반이 고집은 세도 여러분 잘 살게 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입니다. 비난조차 피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진짜 민심을 들으려 했던 투박한 소통. 현장에서 국민의 숨소리를 직접 들으려 했던 그 마음. 국민과 함께 울고 웃던 그 투박한 소통이 요즘 따라 더욱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